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순걸입니다. 자, 드디어 가틀집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집 모음집 가틀집 이 800문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정도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덤비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이론적인 그런 내용의 어떤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요약집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심화 이론서가 있어요. 심화 이론서 파트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화적인 내용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니까 그 강의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약간 문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반풀집 문제라든가 동형 모의고사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신다면은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때 100% 준비를 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하신다면 120%, 150%까지 준비하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오늘 현대 57번까지 유종의 미를 힘차게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다음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주요 문서들의 내용 중 일부분이다. 시간 순서에 따라 옳게 내란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기억.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 얘기하는 거고, 니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재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한다. 경제협력하면서 여러 가지도 같이 한다. 2000년도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자, 디귿.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72년도. 리을.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한다. 자, 이것이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도에 14선언입니다. 10월 4일 날 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좀 굉장히 길어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91년도에 있었던 것이고, 자, 이것은 이제 2000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72년도, 자, 이것은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가게 되면은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정답 3번. 자, 42번. 다음 경제 정책을 실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산, 1위 익산이죠. 수출 자유지역에 만들어져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섰다. 또한 울산, 포항, 창원, 여수, 구미 등의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철강, 조선, 기계, 전자,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이죠. 네. 1.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금강산 사업 관광이 실현되었다. 이건 이제 노태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요. 2번.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아까 제가 이산가족 처음 방문 언제 했다고 했어요? 전두환 정부 시절에. 3번. 남북한은 자주평화 민족 대달기의 통일 원칙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박정희 정부 시절. 자, 그 다음에 4번.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얘기하는 거네요. 91년도 노태우 정부 시절. 그래서 정답은 3번. 43번. 가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46년도에 있었던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죠.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겁니다. 미수공동위원회 양측 대표는 그 회의의 경과에 관한 공동보고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47년도 9월에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46년도 6월하고 47년도 요 사이에 정업바람과 미수공동위원회 결렬 요 사이에 있었던 거. 1번 50총선거 48년도 5월 10일이죠. 2. 좌우학잡 7원칙. 네,
이 사이에 좌우합작위원회 있었습니다. 네, 47년도. 3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 바로 45년도 8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가 개최가 된 것은 바로 유엔에서 그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을 실시한다,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안 된다, 이게 분단된 조국에서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김규주 선생님하고 같이 평양에 가서 협상을 하자. 남북 협상. 예, 48년도 4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44번. 기억에 들어가 선언 이후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또 나오는 거예요. 2000년 6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결과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의 기본 방향을 담은 뭐가 발표되었습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이에 따라 남북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1. 경의선 복구 사업이 추진되었다. 경의선 복구 사업이 추진되었다. 네. 그 다음에 기본 방향을 담은 2.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건 72년도잖아요. 그렇죠? 네. 3. 남북기본합의서 91년도고요. 그죠? 그 다음에 4.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거 91년도죠? 예, 그러니까 정답 뭐예요? 1번 골라야 되겠네요. 경의선 복구사업 2000년 9월에 있었던 거니까 추진되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45번.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간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 합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91년도 있었던 것. 1번 기억,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였다. 이것은 디귿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 2번 기억, 남북 간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디귿 이전이죠. 바로 디귿 이전. 3번 니은,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7.4 남북공동성명. 네, 그렇죠.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디귿,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였다. 디귿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5번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발표되었다. 기억, 니은, 디귿 순이 아니라 니은, 디귿, 기억 순이죠. 정답 3번. 자, 46번.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해설 잘 참조하셔야 됩니다. 문화유산으로 영산제 창덕궁이 있다. 네, 이게 문화유산이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에요. 인류 무형 문화유산.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문화유산인데 인류 무형 문화유산. 자, 보이지 않는 거죠. 영산제라는 굿이죠. 굿. 이것은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에요. 근데 창덕궁은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옳지 않고요. 2번 무형유산으로 인류 무형 문화유산, 이거 얘기하는 거죠. 강강술래, 그 다음에 아리랑. 네, 맞고요. 3번 기록유산으로 훈민정음, 해인사, 장경판전. 장경판전은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장경판전, 즉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세계문화유산이죠. 예, 기록유산이 아니고. 4번 자연유산으로 창녕, 우포읍, 우포, 늪이죠.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 자연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이 있어요. 있는데 창녕, 우포, 늪은 람사조약, 습지를 보호하는 람사조약에 의해 가지고 국제보호습지로 지정이 돼 있지, 이거 자연유산은 아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자연유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47번. 광복 이후 발생한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47년 10월이죠. 니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어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다. 45년 12월이고요. 디귿,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48년 5월 10일이죠. 그래서 순서별로 골라라. 니은, 기억, 디귿. 정답 2번. 자, 48번 보겠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시대 기록물과 그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기록유산이에요. 기록유산. 1. 요게 약간은 오류가 있는데, 문제에 오류가 있는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보기 1번에 앞에다가 요거 쓰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책. 여기에 누락이 돼 있어요. 어책. 왕실의 혼인이나 국장 등 국가 여러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어책이 아니라 의궤죠. 의궤. 의궤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드렸어요. 정조 때의 그 의궤, 저 화성 가게 되면 벽에 이렇게 잘 그려져 있다. 이것이 지금 영구 임대 자격으로 우리나라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빌려줬죠. 네, 의궤입니다. 의궤. 그럼 어책은 뭘까요? 어책은 국왕이 세자라든가 뭐 세자 빈, 그 다음에 뭐 후궁들 있잖아요. 빈 뭐 이런 그런 그 왕실의 어떤 직위 등을 임명할 때 하는 교서를 어책이에요. 교서를 모은 거. 이걸 어책이라고 그러고, 요과 더불어서 어보도 알아두세요. 어보. 이 어보는 뭐냐면 의례용 도장을 얘기합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의례용 도장. 이게 어보입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다고요. 2번 일성록. 정조가 세손 때부터 매일매일 생활을 반성한다는 뜻에서 쓰기 시작한 일기입니다. 국왕의 일기인데 정조가 세손 시절이니까 영조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네, 맞는 얘기고. 3번 동의보감. 사람의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나눈 사상의학 서적이다. 이것은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죠. 동의수세보원. 승정원 일기. 전 왕의 통치 기록인 사초, 시정기, 초보 등을 모아 편찬하였다.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이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 2번인데, 사실 이게 세계 기록 유산이 뭐냐라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 기록 유산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 그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9번 볼게요. 다음 자리에서 밑주친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무장관은 피의자인 노덕수를 요직에 등용했다. 이 노덕수는 뭐예요? 친일경찰이죠. 친일경찰입니다. 예, 친일경찰. 그럼 이 당시에 대통령 누굴까요? 이승만이죠. 당국자가 노덕수를 보호하고 우리 위원회에 그의 석방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친일경관이 아니라 애국심을 지닌 경관이 등용되기를 바란다. 반민특위 얘기하는 거죠. 반민특위. 이 위원회는 자, 1번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남북협상, 이건 김구와 김규식이 했던 것이고, 2번 부산 정치 파동으로 인해 해산됐습니다. 뭐가 해산됐어요? 국회가 해산됐었죠. 그래서 52년도 발췌 개헌할 당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3번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60년 4.19 혁명. 4번 재헌헌법의 특별 규정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구성되었다. 그렇죠. 예, 반민특위 정답 4번입니다. 자, 50번 볼게요.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 은행 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것이 오히라 각서입니다. 62년도에 있었던 오히라 각서. 각서의 각서. 이 각서 누가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필. 당시 박정희의 오른팔이었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뭐를 하는 겁니까? 한국과 일본이 한일 협정을 맺어요. 65년도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단교되었던 국교를 다시 수교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었죠.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한국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 차관을 제공한다. 미국 정부가 이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뭡니까? 브라운 각서죠. 한국 군대의 근대화와 그 다음에 경제 원조를 약속했던 브라운 각서죠. 이로 인해서 미국은 우리한테 뭘 얻어갔어요? 베트남에 우리나라 국권을 파병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었죠. 1. 두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이건 70년도. 2번 마산의 수출 자유지역 71년도. 아까 보기에도 나왔었고요. 3번 국가기관사라면 울산 정유공장이 가동되었다. 이거 64년도입니다. 64년도. 4번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에 있는 비료 공장. 유엔의 지원으로 했으니까요. 훨씬 전이겠죠. 그 59년도입니다. 정답은 3번. 자, 51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대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여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뭘 했대요? 합의했습니다. 91년도에 있었던 남북기본 합의서 1. 최초로 남북한 정상이 만나 합의한 공동선언문이다. 이거는 2000년도 6.15 남북공동선언이고요. 2. 남북한 동시에 유엔 가입 등 화해 분위기가 배경이 됐다. 그렇죠? 바로 이 합의서 이전에 유엔에 동시 가입했죠. 3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직통전화 가설하기로 했다. 이건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 4번 경의선 철도 복원 사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5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 보기는 아까도 나왔는데 이 사료는 아까도 나왔는데 밑에 있는 보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가.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죠. 46년도 6월에. 나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김구 선생님이 했던 얘기죠. 남북협상 바로 전에 48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럼 가는 이승만, 나는 김구란 얘기예요. 1번 가 50청소년에 불참했다. 불참하긴요. 적극 참여하죠. 예. 동대문 갑에 출마해가지고 74살 최고령에 당선됩니다. 2번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했다. 지지 안 해요. 불참하고 지지도 안 해요. 불참했는데 지지했던 건 김구 선생님이에요. 3번 탁치 신탁통치죠. 반대 국민 총동원위원회를 조직했다. 김구 선생님이. 네, 그렇고요. 자, 4번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자, 이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의장, 이 위원회가 바로 뭐냐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합작위원회. 그러니까 좌우합작위원회는 김구치 선생님하고 연현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는 사실 입법권은 없어요. 실질적인 입법권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임시적인 어떤 입법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장은 김규전 선생님이 했고 90명으로 돼 있는데 45명은 관선입니다. 즉 관선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가 임명한다는 얘기죠. 국가가 임명한다는 얘기고 45명은 민선이에요. 예, 알아서 뽑아요. 근데 이 민선으로 되는 것이 이제 이승만계 쪽이 많이 됐어요. 부정선거를 하고 이렇게 됐죠. 특히 이제 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지 중장, 당시 우리나라 그 미 군정 시절에서 미 군정 총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이 임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 53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또 비슷한 문제죠.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명시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2년도죠.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른바 남북기본 합의서 91년도죠. 요 사이에 있었던 거. 4.19 혁명 1960년, 금융실명제 93년이죠. 5.18 민주화운동 80년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박정희가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고 나서 63, 64, 65, 66 63, 64, 65, 66, 67 네, 이렇게 끝나는 거죠. 62, 63, 64, 65, 66 이렇게 끝나는 거죠. 2차가 그 다음에 67년도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네, 3번. 자, 54번.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게 굉장히 그 남북한 간의 내용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꼭 잘 알아두세요. 이미 이제 잘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리라.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씨를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의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자주적.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한다. 평화적. 4번,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적시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여기 뭐한가 빠졌네요. 자주적, 평화적, 그 다음에 또 민족 대단결, 요게 있죠. 예, 3대 원칙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1. 남북 기본합의서와 동시에 작성된 문서이다. 이건 91년도에 있었던 것이고, 2.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 합의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렇죠. 3.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성명서이다. 이건 6.15 남북 공동성명이고, 4번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네,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맨 처음에 해로로 갔다로 했죠. 그러니까 해로 관광은 6.15 남북공동선언 그 이전입니다. 그리고 육로는 6.15 남북공동선언 그 이후고요. 그러면 해로로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뭐냐면 98년도에 지금은 타계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소떼를 이끌고 간 적이 있었어요. 소떼를 이끌고. 예, 그것이 계기가 돼서 금강산 관광산업, 특히 해로를 이용해서 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55번. 미주신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는 신민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서교육총회에 가담해 교육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안학사건에 연루되어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에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을 때 그는 국민대표회의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하였다. 그 뒤 그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 네, 한국국민당 여기에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1.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렇죠. 서로 간에 단독 정보 수립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평양에서 열린 48년도 4월에 김규식 선생님하고 같이 갔죠. 2번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고 조선의용대 누굽니까? 김원봉 선생님이고요. 3번 안재홍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건준 누구예요? 여운형 선생님. 4번 대통령 직선제로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승만이죠? 예, 정답 1번. 자, 56번. 다음 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본 법은 헌법에 의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 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이것이 이제 바로 농지개혁법이죠. 예, 초대 정부에서 49년도에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50년도에 시행을 했던 1. 이거 시행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었다. 그렇습니다. 반민족 행위 이거를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를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맨 처음에 만든 것이 이 시효가 50년 6월이었는데 이것까지 단축시켜요. 단축시켜가지고 49년 8월에 반민특위는 해체를 하고 이 반민특위 했던 것을 어디에서 하냐면 검찰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검찰은 친일 검찰도 여기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효 자체도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어이가 없죠. 2번 2대 국회의원 총선거 50년도죠. 50년도 당시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50년도 3번 미국의 공법 제48호에 따른 잉여 농산물이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남는 농산물이 도입됐습니다. 원조경제.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직후 55년입니다. 4번 국민방위군 사건. 이건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건데 이게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메가더가 이제 유엔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쭉 북쪽으로
진주를 하죠. 그러면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중국군이 들어옵니다. 예, 중국군이 이렇게 들어와요. 50년 10월 정도 해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유엔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해서 이 국군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국민방위군을 모집을 하는데, 이 국민방위군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방위군 장교들이 예산을 횡령합니다. 예산을 횡령해요. 횡령하는 바람에 5만 명의 국군이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사망하거나 다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부 관리들하고 이 국민방위군 사이에서 서로 커넥션이 있었어요. 근데 몇몇의 국민방위군 장교들만 처벌을 하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행위가 반민족 행위고 반국가적인 행위잖아요. 그냥 쑥 덮어버려요. 네. 정답 1번. 자, 마지막 문제 57번. 남북관계에 대한 역대 정부의 합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박정희 정부 7.4 남북공동선언. 네, 그렇죠. 김영삼 정부 남북기본합의서. 이건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 3번 김대중 정부 6.15 남북공동선언.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14 남북공동선언.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틀집 80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심화적인 내용들 제가 그 심화 이론서 있으니까 테마별로 잘 해놨어요. 테마별로 잘 해놨으니까 그것까지 꼭 부족하신 분들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반풀집이라든가 동영모의고사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는 건 중요한데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만은 곧 나의 발전을 멈추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저희 더 배우면서 제공해드리는 이 교육 프로그램 끝까지 여러분들 다 수료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